염원하는 그것만 가지면 행복해질까? 진정 그러한가? 모든 만족은 일시적이다. 욕망은 새로운 욕망과 새로운 고통을 낳는다. 짐승처럼 애걸스럽게 욕망하면 기쁨보다 고통만 커진다. 인간의 삶이 고달픈 이유는 끝없는 갈망 때문이다. 욕망이 채워지면 괜찮아질까? 원하는 걸 얻으면 또 다른 걸 원한다. 끝없는 갈증이 헐떡이며 사로잡힌다. 바닷물을 마시면 해갈은 없다. 호의가 지나치면 오히려 독이 된다는 것을 잘 기억하라. 너그럽게 대하면 어린애처럼 버릇이 없어지는 게 인간이다. 함부로 잘해주고 내어주지 마라. 돈 빌려달라는 부탁을 거절해도 친구를 잃진 않지만 돈을 빌려주면 오히려 친구를 잃는 원리다. 거만하고 소홀해도 친구를 잃진 않지만 과한 친절과 호의를 베풀면 나를 쉽게 보고 관계가 파탄난다. 세상의 바보들에게 웃으며 친절하게 응수하라. 모두에게 어느 정도 공손하게 대하는 것이 낫다. 활기차게 관심을 보이고 친절히 대하면 그만이다. 어리석은 자 난폭한 자를 응대하느라 자신을 낭비하지 마라. 어제를 후회하고 내일을 걱정하느라 현재를 낭비하지 마라. 동물이 사람보다 지혜로울 때가 있다. 현재를 조용하고 평온하게 즐기는 미덕이다. 동물조차 그럴진데 인간이 불안과 불만으로 이끄는 생각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다는 게 부끄럽기 짝이 없다. 세상엔 바보와 악당이 있다. 그들을 응징하려 생사를 건 도전을 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들의 개체성과 도덕성, 기질과 체질은 누구도 바꿀 수 없다. 내가 아닌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으면 허무함만 낳을 뿐이다. 자기 안에서 기쁨의 근원을 발견하는 사람일수록 더 행복할 공산이 크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일찍이 말했듯 행복은 자애와 자족 안에 있다. 큰 그림으로 보면 지금 이 순간은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가. 우리 인생은 거친 모자이크 그림과 같다. 가까이 보면 가치가 없고 멀리 보아야 아름답다. 우리는 원하던 걸 얻으면 공허하다는 걸 알지만 언제나 부질없이 더 나은 걸 기대하고 지나간 걸 후회하고 그리워한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당신이 애타게 살고 싶던 그 삶이다. 훗날 돌이키면 놀랄 것이다. 평생 얼마나 되는 대로 살았던가. 즐기지 못하고 무심코 지나친 나날이 바로 내가 그토록 바라던 삶이었다. 인간은 가련하게도 허망한 소망을 품고 죽음의 팔에 안겨 춤추는 존재다. 말과 친절과 회유로 절대 누군가를 바꿀 수 없다. 불쾌하거나 성가신 행동을 지속하는 사람이 있는가? 가까운 친구라도 가차없이 영원히 결별하라. 직원이라면 당장 해고하라.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의 천박한 모임에 끼려 안간힘 쓰지 마라. 소위 상류사회가 최악인 이유는 분명하다. 존경하거나 좋아할 수 없는 족속과의 우정을 강요하며 있는 그대로 나 자신을 허락하지 않는다. 조화라는 명목으로 나를 뒤틀거나 완전히 바꾸라고 강요한다. 당신을 아무렇게나 대하는 이를 곁에 두지 마라. 누구든 언제든 부당하거나 나쁘거나 저속한 본 모습을 보이면 즉각 헤어지는 게 좋다. 인간 본성이 갖는 잔인성의 실체를 직시하라. 동물 중 유일하게 인간만 아무 이유 없이 다른 존재에 고통을 가한다. 동물은 허기를 채우거나 불가피한 싸움이 아니면 그러지 않는다. 어떤 짐승도 단지 괴롭힘을 위한 괴롭힘을 하지 않는다. 오직 인간만 그렇게 한다. 반역자들 사이에 있느니 나 혼자인 게 낫다. 거리를 두고 예의를 갖추며 존중하는 인간관계가 이상적이다. 고슴도치는 어느 추운 날 온기를 나누려고 모여든다. 하지만 뭉칠수록 서로의 바늘이 찔러대서 어쩔 수 없이 흩어졌다. 하지만 너무 추워 다시 모일 수밖에 없었다. 모이고 흩어지기를 반복한 끝에 고슴도치들은 서로 약간의 거리를 유지하는 게 가장 좋다는 걸 마침내 깨닫는다. 말이 아니라 행동에 담긴 상대의 진심을 측정하라. 될 수 있는 한 아무와도 척지지 마라. 하지만 나를 대하는 태도를 유심히 관찰하고 기억해서 그에 따라 상대의 가치를 재고 그에 맞춰 감정을 조절해야 한다. 완벽히 행복한 누군가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으니 누구든 현재에서 완벽한 행복을 느낄 수 없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뭔가에 취해 있을 뿐이다. 지나친 친절은 존중으로 돌아오는 대신 만만하게 보이게 한다. 이탈리아 속담이 있다. 존경하지 않는 자, 존경받는다. 개조차 오냐오냐 하면 기어오르는데 사람이야 오죽할까. 친밀함과 약점을 노출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누군가에게 자꾸 비밀을 털어놓고 싶은가? 그러면 상대는 당신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예의에서 벗어나도 된다고 착각한다. 관계에서 우위를 갖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이 상대로부터 독립적인 존재임을 분명히 알게 하는 것이다. 별것 아니라고 흘려보낸 시간이 모여 당신의 삶이 된다. 인생이라는 장면은 거친 모자이크로 만든 그림과 같다. 거리를 두고 보기 전까지는 진짜 아름다움을 발견하기 어렵다. 당신은 사건을 바꿀 수 없다. 어떻게 대응할까만 정할 뿐이다. 무작위로 벌어지는 사건들 그리고 그에 대한 인간의 대응, 이 두 가지 요소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서로 영향을 미치고 바꿔나간다. 누군가의 취향에는 그의 본성이 담겨있게 마련이다. 둔한 사람은 둔한 것에 끌리고 평범한 자는 흔한 것에 끌린다. 생각이 뒤엉킨 사람은 혼란스러운 생각에 이끌리며 어리석은 자는 아예 머리가 없는 자를 설득한다. 말은 모든 분란의 화근이다. 신중하고 또 신중하라. 적에게 절대 알려주지 않을 비밀은 친구에게도 누설하지 마라. 나 혼자 간직하면 비밀이지만 나를 떠나면 유죄 증언이 된다. 침묵이라는 나무는 평화라는 열매를 맺는다. 먼 미래를 걱정해봐야 소용없다. 걱정한 대로 되지도 않는다. 앞으로 벌어질 사건의 진로조차 전혀 예측할 수 없다. 인간의 지식은 오로지 현재의 계획과 현재의 사건에 국한되어 있다. 삶의 목적과 가치를 상실한 이들에 휘말려 시류에 떠다니지 마라. 무료한 인간은 엄지를 올렸다 내렸다 초조하게 탁자를 두들기고 머리를 식히려 담배를 문다. 그런 자들이 많은 나라일수록 도박이 성행한다. 행복이라 불리는 온갖 아름다운 것은 덧없고 일시적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듯 행복은 자기완결성에서 나온다. 지금 불안하다면 괜찮다. 살아있다는 유일한 증거이다. 생존은 오로지 끝없는 움직임일 뿐, 원하는 안정은 쉽사리 얻어지지 않는다. 생존의 전형적인 모습은 결국 불안이다. 자기 힘으로 사고하고 번민할 때 비로소 진짜 인간이다. 덧없고 부수적인 가치 말고 오래 지속될 가치를 지향하라. 삶에서 필요와 고난, 역경이 사라지고 성공과 행운만 남으면 어떻게 될까? 인간은 오만함으로 부풀어 오르다 못해 억제되지 않은 어리석음에 휘말려 결국 미쳐버린다. 대기압이 없으면 우리 몸의 골격은 무너진다. 행운과 불운은 인생의 평형을 맞추는 각자의 기능을 한다. 불행도 쓰임새가 있다. 바깥에서 찾는 즐거움은 허망하며 쉽게 허기진다. 행복이라 믿는 곳으로 애써 나아가지 마라. 그저 살면 된다. 플라톤이 말한 대로 우리는 계속될 뿐 완결된 존재가 아니다. 평생 행복이라 믿는 곳을 향하지만 누구도 행복하지 않고 결국 환멸만 얻는다. 오늘 하루는 인생이라는 작품을 만드는 하나하나의 소중한 부속이다. 우리는 매일매일이 대체 불가한 인생의 필수적 부분이란 걸 쉽게 망각한다. 하루가 파괴되어도 인생 전반이 이상적이고 부나 명성을 얻으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곤 한다. 청춘은 청춘답게 살아라. 좌절이나 죽음 따위는 모르는 듯이. 인생에서 어떤 역할을 맡아도 멋지고 행복하게 연기하라. 잘 될 때는 어려움을 대비하고 힘들 때는 기쁨을 추억하라. 유한한 존재로서 무한한 욕망을 품는 한 인간은 고통 속에 산다. 고통은 기억과 생각 속에서 본래의 모습보다 더 크고 강해진다. 고통은 오직 현재에 국한해 실제하는 현상이다. 오로지 생각 속에만 존재하며 기억 속에만 남아있을 뿐이다. 인간은 고통에서 살아갈 힘을 얻는다는 역설을 받아들여라. 고통이 없으면 인생은 목표를 잃는다.
개인의 불운은 의외성을 갖지만 불운 자체는 삶의 기본 규칙이다. 짐승은 감정을 합산하지 않는다. 인간만 저금하듯 감정을 쌓아둔다. 결핍이 주는 쾌락과 고통을 차곡차곡 쌓으면서 더욱 그것에 속박된다. 어이없이 고통으로부터 더 호되게 뒤통수를 맞는 것, 그것이 인생이다. 만사에 무작정 낙관적인 것보다 어느 정도 비관적인 편이 낫다. 진짜 불행이 닥쳤을 때 무게가 덜 느껴지고 과도하게 우울하지 않게 된다. 인생의 기본값은 고통이다. 그저 견디며 살아갈 뿐이다. 인생은 즐기는 게 아니라 극복하고 견디는 것이다. 노년이 되어 삶의 고통이 끝나간다고 생각하니 실로 위로가 된다. 사교라는 이름으로 맺는 숱한 타인과의 관계가 고통을 낳는다. 마음의 평화는 상당한 고독 없이 불가능하다. 사회활동을 포기하는 것 역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이다.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당신에게 상처를 준 자를 용서하지 마라. 당신에게 상처를 입힌 친구와 화해하지 마라. 헤어지게 된 바로 그 짓을 다시 당하는 순간 대가를 치른다. 상대는 더 과감하게 나올 텐데 당신이 자기 없이 지낼 수 없다는 암묵적인 자만심을 품기 때문이다. 대단한 곳에서 오라고 해도 본능이 싫어하면 가지 마라. 진정 좋은 모임은 필요한 곳에 작게 꾸려진다. 찬란한 축제와 시끄러운 오락 밑바닥에는 공허함이 떠돈다. 타인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발생하는 부담과 불이익, 위험과 성가심은 셀 수 없으며 피할 수 없다. 적인지 친구인지 궁금하다면 나의 불행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라. 시기심의 반대편에는 타인의 불행을 고소해야 하는 습성이 있다. 전자가 인간적이라면 후자는 악마적이다. 타인의 고통을 즐거워하는 것은 악의 중에서도 가장 확실한 징표다. 허망한 바깥에 매달리지 말고 내면을 키우는 데 집중하라. 사람들이 모임과 오락, 사치 등 거추장스럽고 비참해질 일에 골몰하는 이유는 내면의 영혼이 공허하기 때문이다. 마음의 평화, 이것이야말로 현재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한 필수 요건이다. 매 순간 주어지는 즐거움을 온전히 누려야 한다. 누가 얼마나 행복한지 측정하려면 기쁜 날이 얼마나 많냐가 아니라 괴로운 일이 얼마나 많냐고 물어야 한다. 사소한 것을 이미 적을수록 더 행복하기 때문이다. 주어진 걸 바꿀 수 없다면 그걸 대하는 태도로 행복할 수 있다. 우리의 재산이나 명성에 관여하는 게 운명이라 한다면 행복에 크게 관여하는 주인공은 바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 인성임이 분명하다. 당신 인생의 점수판은 누가 매기고 있는가? 당신인가 타인인가? 우리는 반사적으로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를 떠올린다. 인생의 문제와 괴로움의 절반은 타인이 매긴 점수판의 전전긍긍에서 생겨난다.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별하는 것이 자유의 시작이다. 얻을 수 없는 것을 인정하면 스스로와 불화할 일이 없고 모든 비통한 슬픔에서 확실히 벗어날 수 있다. 홀로 섰을 때 당신은 누구이며 무엇인가? 누구라도 타인이나 바깥 세계에 많은 걸 기대해선 안 된다. 결국 우린 모두 단독자이며 중요한 것은 홀로일 때 누구냐 하는 것이다. 나는 내가 만든 의식의 크기만큼의 공간에 산다. 모든 사람은 자의식이라는 한계에 갇혀 있다. 그걸 넘어 외피 바깥으로 갈 수 없다. 외부에서 아무리 도와주어도 오롯이 자기 힘으로 헤쳐나가야 한다. 소박하고 단순하게 사는 삶이 행복과 연결될 수 있다. 너무 지루하진 않게 그러나 가능한 단순하고 건조하게 살면 행복에 도움이 된다. 삶을 위해 꼭 필요한 것만 있으면 되니까 그만큼 부담감이 줄어든다. 염원하는 그것만 가지면 행복해질까? 진정 그러한가? 모든 만족은 일시적이다. 욕망은 새로운 욕망과 새로운 고통을 낳는다. 짐승처럼 애걸스럽게 욕망하면 기쁨보다 고통만 커진다. 인간의 삶이 고달픈 이유는 끝없는 갈망 때문이다. 욕망이 채워지면 괜찮아질까? 원하는 걸 얻으면 또 다른 걸 원한다. 끝없는 갈증이 헐떡이며 사로잡힌다. 바닷물을 마시면 해갈은 없다. 호의가 지나치면 오히려 독이 된다는 것을 잘 기억하라.
너그럽게 대하면 어린애처럼 버릇이 없어지는 게 인간이다. 함부로 잘해주고 내어주지 마라. 돈 빌려달라는 부탁을 거절해도 친구를 잃진 않지만 돈을 빌려주면 오히려 친구를 잃는 원리다. 거만하고 소홀해도 친구를 잃진 않지만 과한 친절과 호의를 베풀면 나를 쉽게 보고 관계가 파탄난다. 세상의 바보들에게 웃으며 친절하게 응수하라. 모두에게 어느 정도 공손하게 대하는 것이 낫다. 활기차게 관심을 보이고 친절히 대하면 그만이다. 어리석은 자 난폭한 자를 응대하느라 자신을 낭비하지 마라. 어제를 후회하고 내일을 걱정하느라 현재를 낭비하지 마라. 동물이 사람보다 지혜로울 때가 있다. 현재를 조용하고 평온하게 즐기는 미덕이다. 동물조차 그럴진데 인간이 불안과 불만으로 이끄는 생각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다는 게 부끄럽기 짝이 없다. 세상엔 바보와 악당이 있다. 그들을 응징하려 생사를 건 도전을 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들의 개체성과 도덕성, 기질과 체질은 누구도 바꿀 수 없다. 내가 아닌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으면 허무함만 낳을 뿐이다. 자기 안에서 기쁨의 근원을 발견하는 사람일수록 더 행복할 공산이 크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일찍이 말했듯 행복은 자애와 자족 안에 있다. 큰 그림으로 보면 지금 이 순간은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가. 우리 인생은 거친 모자이크 그림과 같다. 가까이 보면 가치가 없고 멀리 보아야 아름답다. 우리는 원하던 걸 얻으면 공허하다는 걸 알지만 언제나 부질없이 더 나은 걸 기대하고 지나간 걸 후회하고 그리워한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당신이 애타게 살고 싶던 그 삶이다. 훗날 돌이키면 놀랄 것이다. 평생 얼마나 되는 대로 살았던가. 즐기지 못하고 무심코 지나친 나날이 바로 내가 그토록 바라던 삶이었다. 인간은 가련하게도 허망한 소망을 품고 죽음의 팔에 안겨 춤추는 존재다. 말과 친절과 회유로 절대 누군가를 바꿀 수 없다. 불쾌하거나 성가신 행동을 지속하는 사람이 있는가? 가까운 친구라도 가차없이 영원히 결별하라. 직원이라면 당장 해고하라.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의 천박한 모임에 끼려 안간힘 쓰지 마라. 소위 상류사회가 최악인 이유는 분명하다. 존경하거나 좋아할 수 없는 족속과의 우정을 강요하며 있는 그대로 나 자신을 허락하지 않는다. 조화라는 명목으로 나를 뒤틀거나 완전히 바꾸라고 강요한다. 당신을 아무렇게나 대하는 이를 곁에 두지 마라. 누구든 언제든 부당하거나 나쁘거나 저속한 본 모습을 보이면 즉각 헤어지는 게 좋다. 인간 본성이 갖는 잔인성의 실체를 직시하라. 동물 중 유일하게 인간만 아무 이유 없이 다른 존재에 고통을 가한다. 동물은 허기를 채우거나 불가피한 싸움이 아니면 그러지 않는다. 어떤 짐승도 단지 괴롭힘을 위한 괴롭힘을 하지 않는다. 오직 인간만 그렇게 한다. 반역자들 사이에 있느니 나 혼자인 게 낫다. 거리를 두고 예의를 갖추며 존중하는 인간관계가 이상적이다. 고슴도치는 어느 추운 날 온기를 나누려고 모여든다. 하지만 뭉칠수록 서로의 바늘이 찔러대서 어쩔 수 없이 흩어졌다. 하지만 너무 추워 다시 모일 수밖에 없었다. 모이고 흩어지기를 반복한 끝에 고슴도치들은 서로 약간의 거리를 유지하는 게 가장 좋다는 걸 마침내 깨닫는다. 말이 아니라 행동에 담긴 상대의 진심을 측정하라. 될 수 있는 한 아무와도 척지지 마라. 하지만 나를 대하는 태도를 유심히 관찰하고 기억해서 그에 따라 상대의 가치를 재고 그에 맞춰 감정을 조절해야 한다. 완벽히 행복한 누군가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으니 누구든 현재에서 완벽한 행복을 느낄 수 없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뭔가에 취해 있을 뿐이다. 지나친 친절은 존중으로 돌아오는 대신 만만하게 보이게 한다. 이탈리아 속담이 있다. 존경하지 않는 자, 존경받는다. 개조차 오냐오냐 하면 기어오르는데 사람이야 오죽할까. 친밀함과 약점을 노출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누군가에게 자꾸 비밀을 털어놓고 싶은가? 그러면 상대는 당신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예의에서 벗어나도 된다고 착각한다. 관계에서 우위를 갖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이 상대로부터 독립적인 존재임을 분명히 알게 하는 것이다. 별것 아니라고 흘려보낸 시간이 모여 당신의 삶이 된다. 인생이라는 장면은 거친 모자이크로 만든 그림과 같다. 거리를 두고 보기 전까지는 진짜 아름다움을 발견하기 어렵다. 당신은 사건을 바꿀 수 없다. 어떻게 대응할까만 정할 뿐이다. 무작위로 벌어지는 사건들 그리고 그에 대한 인간의 대응. 이 두 가지 요소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서로 영향을 미치고 바꿔나간다. 누군가의 취향에는 그의 본성이 담겨 있게 마련이다. 둔한 사람은 둔한 것에 끌리고 평범한 자는 흔한 것에 끌린다. 생각이 뒤엉킨 사람은 혼란스러운 생각에 이끌리며 어리석은 자는 아예 머리가 없는 자를 설득한다. 말은 모든 분란의 화근이다. 신중하고 또 신중하라. 적에게 절대 알려주지 않을 비밀은 친구에게도 누설하지 마라. 나 혼자 간직하면 비밀이지만 나를 떠나면 유죄 증언이 된다. 침묵이라는 나무는 평화라는 열매를 맺는다. 먼 미래를 걱정해봐야 소용없다. 걱정한 대로 되지도 않는다. 앞으로 벌어질 사건의 진로조차 전혀 예측할 수 없다. 인간의 지식은 오로지 현재의 계획과 현재의 사건에 국한되어 있다. 삶의 목적과 가치를 상실한 이들에 휘말려 시류에 떠다니지 마라. 무료한 인간은 엄지를 올렸다 내렸다 초조하게 탁자를 두들기고 머리를 식히려 담배를 문다. 그런 자들이 많은 나라일수록 도박이 성행한다. 행복이라 불리는 온갖 아름다운 것은 덧없고 일시적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듯 행복은 자기완결성에서 나온다. 지금 불안하다면 괜찮다. 살아있다는 유일한 증거이다. 생존은 오로지 끝없는 움직임일 뿐 원하는 안정은 쉽사리 얻어지지 않는다. 생존의 전형적인 모습은 결국 불안이다. 자기 힘으로 사고하고 번민할 때 비로소 진짜 인간이다. 덧없고 부수적인 가치 말고 오래 지속될 가치를 지향하라. 삶에서 필요와 고난, 역경이 사라지고 성공과 행운만 남으면 어떻게 될까? 인간은 오만함으로 부풀어 오르다 못해 억제되지 않은 어리석음에 휘말려 결국 미쳐버린다. 대기압이 없으면 우리 몸의 골격은 무너진다. 행운과 불운은 인생의 평형을 맞추는 각자의 기능을 한다. 불행도 쓰임새가 있다. 바깥에서 찾는 즐거움은 허망하며 쉽게 허기진다. 행복이라 믿는 곳으로 애써 나아가지 마라. 그저 살면 된다. 플라톤이 말한 대로 우리는 계속될 뿐 완결된 존재가 아니다. 평생 행복이라 믿는 곳을 향하지만 누구도 행복하지 않고 결국 환멸만 얻는다. 오늘 하루는 인생이라는 작품을 만드는 하나하나의 소중한 부속이다. 우리는 매일매일이 대체 불가한 인생의 필수적 부분이란 걸 쉽게 망각한다. 하루가 파괴되어도 인생 전반이 이상적이고 부나 명성을 얻으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곤 한다. 청춘은 청춘답게 살아라. 좌절이나 죽음 따위는 모르는 듯이. 인생에서 어떤 역할을 맡아도 멋지고 행복하게 연기하라. 잘 될 때는 어려움을 대비하고 힘들 때는 기쁨을 추억하라. 유한한 존재로서 무한한 욕망을 품는 한 인간은 고통 속에 산다. 고통은 기억과 생각 속에서 본래의 모습보다 더 크고 강해진다. 고통은 오직 현재의 국한에 실제하는 현상이다. 오로지 생각 속에만 존재하며 기억 속에만 남아있을 뿐이다. 인간은 고통에서 살아갈 힘을 얻는다는 역설을 받아들여라. 고통이 없으면 인생은 목표를 잃는다. 개인의 불운은 의외성을 갖지만 불운 자체는 삶의 기본 규칙이다. 짐승은 감정을 합산하지 않는다. 인간만 저금하듯 감정을 쌓아둔다. 결핍이 주는 쾌락과 고통을 차곡차곡 쌓으면서 더욱 그것에 속박된다. 어이없이 고통으로부터 더 호되게 뒤통수를 맞는 것, 그것이 인생이다. 만사의 무작정 낙관적인 것보다 어느 정도 비관적인 편이 낫다. 진짜 불행이 닥쳤을 때 무게가 덜 느껴지고 과도하게 우울하지 않게 된다. 인생의 기본값은 고통이다. 그저 견디며 살아갈 뿐이다.
인생은 즐기는 게 아니라 극복하고 견디는 것이다. 노년이 되어 삶의 고통이 끝나간다고 생각하니 실로 위로가 된다. 사교라는 이름으로 맺는 숱한 타인과의 관계가 고통을 낳는다. 마음의 평화는 상당한 고독 없이 불가능하다. 사회활동을 포기하는 것 역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이다.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당신에게 상처를 준 자를 용서하지 마라. 당신에게 상처를 입힌 친구와 화해하지 마라. 헤어지게 된 바로 그 짓을 다시 당하는 순간 대가를 치른다. 상대는 더 과감하게 나올 텐데 당신이 자기 없이 지낼 수 없다는 암묵적인 자만심을 품기 때문이다. 대단한 곳에서 오라고 해도 본능이 싫어하면 가지 마라. 진정 좋은 모임은 필요한 곳에 작게 꾸려진다. 찬란한 축제와 시끄러운 오락 밑바닥에는 공허함이 떠돈다. 타인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발생하는 부담과 불이익, 위험과 성가심은 셀 수 없으며 피할 수 없다. 적인지 친구인지 궁금하다면 나의 불행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라. 시기심의 반대편에는 타인의 불행을 고소해야 하는 습성이 있다. 전자가 인간적이라면 후자는 악마적이다. 타인의 고통을 즐거워하는 것은 악의 중에서도 가장 확실한 징표다. 허망한 바깥에 매달리지 말고 내면을 키우는 데 집중하라. 사람들이 모임과 오락, 사치 등 거추장스럽고 비참해질 일에 골몰하는 이유는 내면의 영혼이 공허하기 때문이다. 마음의 평화, 이것이야말로 현재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한 필수 요건이다. 매 순간 주어지는 즐거움을 온전히 누려야 한다. 누가 얼마나 행복한지 측정하려면 기쁜 날이 얼마나 많냐가 아니라 괴로운 일이 얼마나 많냐고 물어야 한다. 사소한 것을 이미 적을수록 더 행복하기 때문이다. 주어진 걸 바꿀 수 없다면 그걸 대하는 태도로 행복할 수 있다. 우리의 재산이나 명성에 관여하는 게 운명이라 한다면 행복에 크게 관여하는 주인공은 바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 인성임이 분명하다. 당신 인생의 점수판은 누가 매기고 있는가? 당신인가 타인인가? 우리는 반사적으로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를 떠올린다. 인생의 문제와 괴로움의 절반은 타인이 매긴 점수판의 전전긍긍에서 생겨난다.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별하는 것이 자유의 시작이다. 얻을 수 없는 것을 인정하면 스스로와 불화할 일이 없고 모든 비통한 슬픔에서 확실히 벗어날 수 있다. 홀로 섰을 때 당신은 누구이며 무엇인가? 누구라도 타인이나 바깥 세계에 많은 걸 기대해선 안 된다. 결국 우린 모두 단독자이며 중요한 것은 홀로일 때 누구냐 하는 것이다. 나는 내가 만든 의식의 크기만큼의 공간에 산다. 모든 사람은 자의식이라는 한계에 갇혀 있다. 그걸 넘어 외피 바깥으로 갈 수 없다. 외부에서 아무리 도와주어도 오롯이 자기 힘으로 헤쳐나가야 한다. 소박하고 단순하게 사는 삶이 행복과 연결될 수 있다. 너무 지루하진 않게 그러나 가능한 단순하고 건조하게 살면 행복에 도움이 된다. 삶을 위해 꼭 필요한 것만 있으면 되니까 그만큼 부담감이 줄어든다. 지금까지 전 세계 지성의 정신적 스승이라고 할 만한 쇼펜하우어의 생생한 어록이 담긴 쇼펜하우어 아포리즘 365 인력을 함께 읽어봤습니다. 냉소적이고 직관적이지만 역설적으로 희망을 담은 그의 메시지와 욕망과 관계가 주는 피곤함에서 빠져나와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으라는 그의 진심 어린 조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